마지막으로요, 우리 화상 상담에 관해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화상 상담이란 요즘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 것처럼 컨퍼런스 콜이 많아지죠. 해외에 뭐 이렇게 전시를 가기보다 또는 해외 바이를 만나러 가기보다 컴퓨터로 만나는 것. 물론 코로나라는 문제 때문에 있을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앞으로는요, AI 시대에 돌아가면요, 이렇게 굳이 사람이 오고 가기보다 컴퓨터로 활용하는 그런 쪽이 더 많아질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렇게 말하죠. 일상적으로 일상이 되어버리는 그런 화상 상담이란 말입니다. 그죠? 이렇게 정상화죠. 이렇게 정상화가 되어버리는 그런 화상 상담.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것인가. 그죠? 그게 되죠. 막연하게 무조건 만나서 때를 쓰는 게 아니라 좀 전에 강의도 한 10분 정도가 적당한 상담이랬죠. 그 이상 가시면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바이가 동의하지만, 그래서 미리 화상 상담할 때도 어떤 내용이, 그죠? 어떤 내용으로 내가 상담할 것인가, 그리고 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그죠? 그리고 참석자는 누군가, 이런 것으로 사전에 통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내용과 시간을 지켜줘야 되지. 너무 끌어버리면요, 혼자서 모든 걸 다 해버리면 바이가 싫어하겠죠. 그러면 상대가 이렇게 차단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빠져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되죠. 우리가 보여줘야 하는데, 그래서 먼저 우리가 시청각 자료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보는 거와 듣는 거와 그죠, 느끼는 거, 시청각 자료가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뭡니까, 온라인에서 만나서 우리가 다시 말해 해외 전시를 만나면 직접 만져도 보고 맛도 보고 느끼도 보겠지만은 듣고 보는 것밖에 없죠. 그래도 우리가 얼마나 그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가 그런 감각도 느끼실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그런 시청각에 대한 교육이 꼭 해외 전시가 아니라도 뭐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카탈로그 제품, 그죠? 말로 하는 거죠. 어감이라든지 그렇게 했을 때 갑자기 뭐 아주 시원한 음식을 설명했더니 내가 갑자기 왜 얼음을 보고 좀 추워진다, 이런 감각 느낄 수 있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잘 그 상황을 잘 끌고 가느냐는 거죠. 그런 걸 보여주고, 이제 또 내가 말로만 우리에게 좋다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자격이라든지 그런 정명이라든지 그런 스펙들이 있죠. 우리가 그런 자격 요건들, 이런 것들 객관적 사실로서 확인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요, 샘플을 가능하면 그분하고 바이처하고 상담을 하겠다면 미리 사전에 배송을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물론 이럴 때는 이제 샘플비의 비용에 관한, 우송 비용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샘플비에 관한 거, 그 다음에 하나 또 있었죠. 우리 무역실무에서 조금 다루고 있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그죠? 내가 뭐 지식재산권을 내가 함부로 노출하지 않겠다는, 그죠? MBA라는 그런 계약서 있죠. 그죠? 그래서 내가 당신의 제품에 대해서 카피라든지 또는 디자인을 도용하지 않고 기술을 도용하지 않겠다는 거, 제3자에게 유출하지 않겠다는 이런 우리 그런 계약서도 쓰긴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샘플 줄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화상 상담이라도. 그래서 그러면 가능하면 줄 수 있다면은 사전에 샘플을 배송해서 테스트를 해보고 나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으면 좀 빠르겠죠. 근데 그런 또 여건이 안 됐을 때는 어찌 됩니까? 샘플을 어떻게 상대인데 그 화상 카메라를 통해서 잘 전달되게 하느냐. 근데 그거는 그러면 이제 빛을 조절한다든지 이런 게 우리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진을 촬영하는 그런 장소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어둡게 나온다든지 보기보다 좀 이렇게 깨끗이 안 나올 수도 있죠. 그걸 대비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뭘 합니까? 바로 시청각 자료, 즉 동영상을 촬영해 놓은 것을 그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카탈로그를 보여주기도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종이 카탈로그 있겠지만 이 카탈로그가 훨씬 좋을 수도 있습니다. 첨부 자료를 보여주면 이렇게 이제 하는 방법이죠. 화상 상담이라니까 꼭 뭐 우리가 줌을 합니까? 줌 아니라 뭐 밴드도 있고 카톡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해외거도 있고 네이버도 있고 많죠. 뭐 우리가 뭡니까 저기 해외 것도 많습니다. 어떤 게 내가 가장 적당한 거냐. 상대하고 맞춰야 되죠. 줌을 하자. 줌이 되면 줌을 하는 거고요. 국내 밴드가 되면 밴드를 하자는 거고요. 그래서 그쪽과 미리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저희가 합의를 봐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제품에 따라서 전략을 별도로 세워야 된다 그죠. 그게 뭐 의류에 관한 전략, 누군가 입고 나오면 또 좋겠죠. 한번 입어보는 그런 시연을 한다든지, 또는 뭐 먹는 거라든지, 뭐 그런 거, 또 뭐 이렇게 공산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연 방법이 다르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바로 바이어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시청각 자료가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요, 화면으로 이래 보다 보니까 내가 말도 하면 늦게 들리고 또 늦게 할 수도 있고요. 예, 시차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무리 컴퓨터에 또 뭡니까 수준의 차이 있잖아요. 뭐 586, 486이 차이든 또 인터넷의 그죠 연결의 속도 차이가 나다만 다르거든요. 그러면 말이 좀 늦게 전달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아무래도 그 컴퓨터만 쳐다보시면 아무래도 눈이라든지 상담에 이제 뭐랄까 신경이 분산됨으로써 좀 피로도가 높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뭡니까, 상담에 또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제 뭡니까, 집중을 못할 수가 있죠. 이럴 때 바이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는데, 특히 이럴 때 지금, 뭐랍니까, 시청각 자유라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수시로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상담하기 위해서 사전의 자료 준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화상회의를 진행하면서 이제 견적서라든지 뭐 이렇게 실시간으로 주고받는다든지 그렇게 자료를 전해주고 보내준다든지 그리고 이제 제품 시연의 영상, 동영상 같은 거, 뭐 브로슈라든지 이런 거는 뭐 내가 카탈로그 들고 이래 보세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거를 우리가 파일로 그죠? 이 카탈로그라죠. 이런 거를 이제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네들에게 죽으면요. 그도 받아서 보고 열어보고 확인하면 아무래도 내가 동참을 하는 거죠. 파는 사람 혼자만 떠들고 있고 사는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지겹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의사소통을 한다는 건 바로 서로 자료를 보여주고 보면서 서로 동참해서 질문도 받고 실시간으로 이렇게 주고받는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고 그 전에 이제 우리가 만약의 경우에요. 샘플을 못 보내준다든지 추가의 또 후속 상담 필요하면요. 우리 회사의 홈페이지를 미리 철저하게 관리를 해가지고 홈페이지 상에서 그 회사가 부족한, 그죠? 온라인으로는 이렇게 정보가 이렇게 다 이미지가 전달 안 된 것을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좀 더 확인을 해 주시라라고 이렇게 해 주기도 하고요. 또는 메일로 자료를 보내주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좀 취급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시청각 자료를 좀 준비해서 바의 시선을 이제 집중시키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뢰로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죠. 자, 그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우리 제품의 우수성의 스펙이라든지 이런 정비하는 거, 어떤 뭐 국제 인증을 받았다든지, 뭐 이렇게 특허를 받았다든지, 어떤 뭐 시상을 해서 상을 받았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죠. 이런 것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인 시험 성적서라든지, 그 인증서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게 이제 국제 인증서든 국내 인증서죠. 그 다음 제품명의 스펙이라든지, 이런 걸 실험을 하는 사진, 동영상가 있으면 더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우수함을 보여주는 거죠. 물론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를 해줘가지고 상대인데 신뢰를 좀 하게끔 그죠. 그리고 또 뭐 자료나 또 뭐 사용 설명서라든지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는 좋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실적, 그죠? 그다음 또 이제 여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기존의 거래처, 뭐 미국이다, 일본이다, 유럽이다, 중국이다, 동남아다 이 사람들하고 거래한 실적 증명, 뭐 그러면 간단하게 뭐라 할까요? 뭐 그 사람들하고 뭐 내가 바이어 주소까지 줄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서로 뭐 계약서에서 간단하게 뭐 주소는 좀 이렇게 뒤에 거는 지우더라도, 그죠? 앞에 거 지우더라도 뭐 어느 나라인지 바이어가 얼마나 계약을 했는지 이런 것도 살짝 보여줄 수 있겠죠. 물론 우리가 흔히 말해 주민등록번호는 뒷자리를 좀 지운다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좀 실적 증명을 좀 내놓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세 번째가 원활한 상담의 환경 대비를 하는 게 이게 뭐냐면요. 우리 시스템을 좀 갖춰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 원활한 인터넷 연결 한계를 좀 갖춰야 되고요. 화상 프로그램 사용법을 미리 좀 아셔야 되거든요. 이걸 모르고 그때 미안합니다. 좀 잠깐만 기다려서 이렇게 해서는 상대가 굉장히 불쾌하고 그리고 시간 낭비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어떤 인터넷 환경이 그쪽하고 우리하고 어떤 상태가 되는지요. 그런 것도 좀 알아놓으시고요. 그리고 그쪽하고 우리하고 줄이 화상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있잖아요. 선택하게 됐다면은 그 사용법을 충분히 익혀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상대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초대한다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초대가 안 돼가 시간 끌어버립니다. 안 되죠. 그래서 또 미리 또 잘하던 게 그날 때 안 되는 경우 있죠. 뭐 피해 법칙이랍니까? 그래서 미리 약속 시간보다 좀 일찍 내가 한 2, 30분 먼저 가서 그 장소에 있다면 우리 회사라면 우리 회사에서 미리 그 상담할 수 있는 그 인터넷 그 장비나 프로그램의 장비, 그죠? 그 시스템들을 미리 점검을 좀 해보시고요. 우리끼리 시연도 해보시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보시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보시면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통역이라는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 통역이 우리 회사의 통역이 영어만 잘한다고 영어를 하면 잘한다고 통역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영어 해와 아무리 잘해도요. 무역의 용어들을 모르면요. 통역은 무의미한 겁니다. 이거.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제품을 또 잘 알아야 되잖아요. 제품을죠. 그래서 그런 준비를 영어 잘하는 통역하는 사람을 돈을 데리고 와서 데려주고 통역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과연 무역의 용어들도 가능한지 그리고 제품을 우리가 이 사람에게 줌으로써 충분하게 이 사람이 제품 설명을 할 수 있는지를 미리 연습을 시켜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면요 통역이 의미가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요. 넘어가셔서 보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상담 시간을 또 우리가 굉장히 좀 염두에 둬야 될 게 서로 간에 시차가 있거든요. 뭐 우리가 한국에서 먼저 아침 시간이면 미국의 LA 같으면 밤 시간이죠. 뉴욕에도 13시간, 17시간 나죠. 이 시차를 염두에 두고 서로 그렇게 만나야겠다면요. 중간쯤 되는 시간 있죠. 네가 아침에 조금 일찍이 내가 오후에 조금 더 늦기 전에 뭐 이런 거 있죠. 뭐 한국에 뭐 한 9시, 10시 그죠? 니는 아침 9시, 10시 이렇게라도 맞추죠. 뭐 서로 간에 양해를 구해가지고 시간을 잘 맞춰야 됩니다. 잠자는 사람 할 수는 없잖아요. 뭐 내용 찾아. 그래서 그 나라 시차가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몇 시에 가능하겠느냐, 9시까지 출근하겠느냐, 나는 밤 10시까지 그러면 집에서 하겠다, 아니면 뭡니까? 사무실에 나와서 그때 나오겠다든지, 이런 준비들이 좀 되어서 그 시차를 염두에 두고 그 상대방의 안배를 좀 해야겠죠. 자, 그런데 물론 동남아라든지 이런 데는 괜찮은데요. 유럽이나 미주나 유럽 지역은 시차가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미리미리 유의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요. 한 번의 상담으로 모든 게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해외 전시 한번 갔다고 내가 바이를 내가 설득해서 계약을 체결하고요. 내가 이렇게 인터넷에 내가 이렇게 화상 상담을 했다고 계약이 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한 정도 10분 정도가 딱 적당하거든요. 화상 상담이. 그럼 10분 동안 과연 계약이 이루어질까요? 세세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두 분, 세 번 만나고 이 만남을 가지고 나중에 이메일로 뭐 또 이렇게 우편물로 필요하다면 주고받겠죠. 샘플도 주고받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는 거지. 화상 상담은 내가 현지에서 바이를 불러드릴 수도 없고 내가 나갈 수도 있고 해외 전시를 못 가니까 그런 대응으로서 우리가 화상 상담을 하는 거지. 이 화상 상담만 하면은 직접 얼굴 보니까 다 되겠다. 아닙니다. 그래서 화상 상담으로 한꺼번에 다 된다. 너무 이렇게 촉박하게 잡지 마시고 너무 서두르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인 안목이 필수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상 상담이 종료하고 나면요. 문제는 구체적인 내용, 10분 만에 모든 걸 못하니까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상담 연락을 좀 짜서 언제까지 우리가 자료를 주겠다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어떤 화상 상담을 한번 더 하자든지 아니면 추후에 계속 논의를 우리가 앞에 다른 부서 담당자하고 협의를 해서 추후에 논의 진지시키겠다든지 이런 사전 약속을 정하고 우리가 마무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한 번에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주로 많이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더 좋은 거는 기존에 이미 접촉 이력이 있는 바이와 상담은 거래 성립다. 다시 말해 기존 거래처일 경우는 아무래도 화상상을 하더라도 성공 확률이 높지만은 경험이 없는 우리가 기존 거래가 아닌 신규 바이는 쉽지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로나뿐 아니라요, 뭐 일부러 안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앞으로는 이렇게 코로나 끝나더라도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강기적인 관점에서는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화상 상담을 이렇게 미리 이렇게 예상된다고 판단하고 앞으로는요. 이런 온라인 마케팅이 지금 30이 온라인이고 70이 오프라인이라면 반대로 앞으로는 70이 온라인이고 30이 오프라인으로 간다고 생각하시고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십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제품의 특성을 반영한다는 것. 누누이 말씀드리면 셀링 포인트죠. 우리 제품이 디자인이냐, 안정성이냐, 기술력이냐, 기능성이냐, 뭐 포장인가, 뭔가 네임밸류냐 등등의 뭐 많이 나왔죠. 브랜딩이냐. 이런 특성의 셀링 포인트를 잘 잡아 제가 판단해야 됩니다. 그게 품목별로 잘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
거기에 맞춰서 설명을 하시는 게 짧은 기간 안에 보통 한 5분 정도가 되겠죠. 10분이라면 서로 인사하고요. 오늘 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어떻게 표현하고 한 5분 제품 설명하고 또 상담을 설명 듣고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소비재 같은 거 이제 공산품일 때가 아무리 화상 상담이 중요한데 우리가 산업재인 경우는 화상 상담을 해서는 잘 힘들죠.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동영상 같은 데서 어떤 제품에 정착해서 시연하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좀 보시는 것처럼 우리 제품의 특정점을 이제 적점이나 장점을 많이 강조해 설명하고요. 특히 동영상 이미지 파일을 충분히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것들 미리 사전에 미리 좀 준비하시고요. 인증기관의 시험 성적서라든지 인증서라든지 이런 것들 미리 사전에 보여주는데 그냥 들고 종이로 보여주는 게 아니죠. 그거를 전부 다 우리가 스캔을 떠가지고 이렇게 그게 화면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 컴퓨터상에서 우리가 참고자료 불러오게 되잖아요. 이런 그 화상 상담에서 프로그램상에서 그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보내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보여주는 방법 이렇게 좀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소량 샘플을 미리 보내주는 건 좋지만 샘플을 항상 많이 보낼 수는 없으니까 뭐 식품이나 화장품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발라보고 먹어보고 샘플을 보내지만 공산품이 조금 기술적인 거 디자인의 문제는 아무래도 샘플을 함부로 보낼 수가 없으니까 그런 동영상이 더욱더 역할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또는 뭡니까 샘플 발송이 불가능하다면요 뭐 설계 도면이라든지 도면을 줄 수는 없죠. 보여주라는 거죠.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일수록 특히 고가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물을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지만은 그럴 때 기본적인 거죠. 뭐 실물에 대한 설계 도면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비행기라면 뭐 이렇게 뭐 의자가 간격이 얼마나 되고 의자에 뭐가 있고 뭐 이런 게 있죠. 의자가 어떻게 뭐가 설치가 되어 있고 몇 명이 타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좀 큰 아웃라인만 보여주면 되지 너무 세세한 설계는 주면 안 되겠죠. 그런 걸 통해서 우리 화상 상담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그 화상 상담이 장기적으로 봐서 AI 시대가 이제 우리가 말씀하시는 처럼 미리미리 꼭 코로나가 아니라 우리 화상 상담에 거기에 이제 맞게끔 우리가 취급하는 품목별로 어떻게 전략을 세울 것인가를 잘 보시고 상대들은 어떻게 전략을 짜는지를 그런 뭐 컨퍼런스가 있다면은 우리가 또 그 시내가 있다면 한 번씩 참조해서 그런 정보들을 한 번씩 우리가 배워서 우리 회사도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어요. 여러분들이 실전 해외 시장 조사를 총 10강을 총 마무리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